집합이 뭘까요? 준경아, 집합이 뭘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집합이 영어로 뭐냐면 이거야, 이거. 셋. 이게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이 영어로 셋인데 어디서 집합을 제일 많이 들어봤니? 집합이라는 용어 우리 되게 친숙한 용어거든 사실. 체육 시간에 집합. 체육 시간에 집합을 하세요. 그거랑 조금 의미가 다르다. 보통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맥도날드 이런 데서, 그렇지? 그렇지? 빅맥 세트 이렇게 하잖아. 맞아? 빅맥 세트.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햄버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콜라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세트라고 하지. 오케이? 근데 이게 그냥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특정한 애들이 딱딱딱 모여 있는 걔를 가지고 그냥 집합이라고 합니다.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들이지. 하나하나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에는 햄버거도 있고요, 감자튀김도 있고요, 콜라도 있습니다. 이게 집합 원소 끝. 개념 끝.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얘를 내가 명칭을 부를 때 있잖아. 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 아니면 얘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햄버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로 감자튀김도 있고요, 콜라도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표현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표현 방법 중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집합의 뭐냐면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그러니까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이건 수학적으로 그냥 약속을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집합을 표현할 땐 나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라고 하는 것들, 이 원소라고 있잖아요, 얘들. 그 원소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그냥 1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2라는 원소도 있네요. 3도 있고요. 4도 있어요. 근데 요거 4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양쪽 끝에 이렇게 중괄호로 막아줘.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과 2와 3과 4가 있는 그런 원소로 1과 2와 3과 4가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다? 그냥 원소 다 나열해서 쓰고 그 양쪽 끝에 그냥 이렇게 중괄호로 막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좀 유한계잖아, 적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1부터 10만까지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그 원소를 다 나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물론 이렇게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1부터 10만입니다 이렇게 대충 알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조건제시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냥 똑같아.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괄호로 양쪽 끝에 막아주고요. 여기 중간에 발을 하나 딱 쳐줘. 선을 하나 딱 쳐줘. 그 다음에 걔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애를 원소로 쓸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쓰자. 이렇게 생긴 애를 원소로 쓸 겁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원소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런 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만까지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이 원소날법으로 돼 있는 얘를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걔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생각하고 그 x가 1에서부터 10만까지 이렇게 표현할게. 그 다음에 얘가 1에서부터 10만까지라면 보통 이제 x는 실수가 돼야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는 아니잖아. 다 자연수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x는 뭐입니다? 자연수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뭐를 원소로 하면 될까요? 그런 x를 원소로 하면 되겠군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표현한 조건제시법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그러면 원소나열법은 그냥 쭉 나열해서 쓰는 거지만 조건제시법은 그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야. 쓸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얘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여기 x는 똑같이 여기 땡땡 똑같이 쓰고 여기 정수라고 해도 똑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얘가 x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가 k로 돼.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런 K값들이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입니다 라는 뜻으로 조건제시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x, y래요. 이런 얘기 먼저 해요. 집합에는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는 수학을 배우니까 당연히 숫자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문자들도 뭐 A나 B나 C 이런 문자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 여기 이것처럼 순서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집합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합의 원소로 가능한 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집합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얘를 내가 원소로 쓰겠어요. 근데 x라고 하는 거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고요. y라고 하는 거는 1이 되거나 2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x가 될 수 있는 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될 수 있는 건 얘가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y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얘가 1과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원소가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1과 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와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2와 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3과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과 2까지 이렇게 이런 순서상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군요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건제시법 있지? 조건제시법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생긴 얘를 가지고 나는 원소로 쓰고 싶어요. 근데 얘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그 상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내가 나타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집합이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 집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집합 파트에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뭐냐면 이런 표현 방법이 일단 조건제시법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제시법 안에 이 조건 파트 있지? 이 조건 파트가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수학 원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2x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내가 뭘로 나타내고 싶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일단은 여기 있는 얘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거 먼저 생각해보죠. 몇 개일 것 같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해보죠. 2개겠지. 그죠? 일단 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들 중에서 그 x의 몇 배를 한 게 2배를 한 게 여기에 원소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2개잖아. 1과 2네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2배를 한 거니까 여기는 2와 뭐가 들어가면 됩니다. 4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게 편하지. 오케이? 그러니까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정확한 너희들이 조건 제시법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걔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지 집합을 잘 할 수 있어. 이것만 잘하면 집합 되게 쉬워져.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게 다 어차피 다 글로 쓰는 거잖아. 기호로 약속을 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 안에다 원소를 그냥 막 집어넣어서 나열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1과 2와 3과 4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1과 2와 3과 4를 가지고 있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군요라는 뜻으로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봐봐. 원소 나열법은 딱 보면은 얘가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딱 눈에 보이지. 그죠? 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 눈에 딱 보여. 조건제시법은 얘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장점은 뭐야? 그냥 딱 보이니까 편해요. 내가 쓰기 되게 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단점이 있어. 얘의 단점.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표현하기가 힘들어. 얘도 마찬가지겠지? 너무 많으면 표현하기 힘들겠다, 그지? 그죠? 대신에 조건제시법은 얘에 대한 해석이 내가 한 번 더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아도 내가 이걸로 한 방에 그냥 해결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세 가지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냥 이 방법을 쓰든지 이 방법을 쓰든지 이 방법을 쓰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반 클래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지. 규석, 윤재, 수연, 지연, 그 다음에 준경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얘가 된 거야? 그치? 아니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렇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소를 나열한다면 마지막 양쪽 끝에 그냥 이렇게 막아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됩니다? 어떤 원소들이 됩니다. 이 집합의 원소들이 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야 다. 말로 돼 있는 거를 다 이제 기호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이 집합은 보통 표현할 때 이제 대문자를 써요. 이렇게 대문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럼 걔를 원소할 거보다 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럼 얘의 원소는 다시 집합 A의 원소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10만도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쓰기로 한 거냐면 A라는 집합 안에는 2라는 원소가 있어요.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걔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 요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2의 약자예요. 자, 우리 원소가 영어로 볼까요? 엘리먼트. 오케이? 그거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는 2라는 원소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렇지 않지? 그 다음에 요거 집합은 보통 이렇게 뭘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X라는 집합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긴 하는데 집합 자체도 집합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너희가 읽어보자. 봐봐. 얘를 읽어보자. 여기에 1과 2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1만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1과 2와 3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는 이런 집합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잘 읽어봐. 봐봐.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잘 봐. 1만 원소로 갖는 집합과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이 집합을 내가 X라고 했어요. 그럼 X 안에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맞는 표현이겠다. 됐어요? 집합 중에는 이런 집합도 있거든? 봐봐. 얘가 뭔 집합?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렇지. 여기는 얘는 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보이는 걔는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했었잖아. 그죠?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를 이렇게 쫙 그어버린 얘를 가지고 공집합의 기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여기다 이름을 딱 붙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 A 이렇게 써주거든. A라는 집합에는 1과 2와 3과 4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짝대기 딱 그어버린 거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이 집합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정확해.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됐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첫 번째 개념. 그 다음에 집합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집합 일단은 여기다 집합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자. 어디 있냐면 자 82페이지 펴보세요. 82페이지에 몇 번째 줄이니 그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 위에 있는 그 아래 있구나. 1, 2, 3, 4, 5 초록색 글씨로 1, 2, 3, 4, 5 있지? 그 밑에 줄 봐. 이와 같이 또 밑줄 쳐주세요.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 정의야. 오케이? 수학적 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의 모임, 예쁜 사람의 모임, 키 큰 사람의 모임, 뭐 이런 것들은 안 돼. 모호한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모호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확한 것들만 되는 거. 그게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랑 그 다음에 C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오케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얘는 암묵적으로 얘네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애들이거든. 오케이?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랑 B는 같지 않아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 B랑 C도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마지막 C랑 A도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여기서 나오는 게 봐봐. 얘들아, 그 중근을 가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근을 가는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두 개지. 맞아?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요? 한 개라고 하죠. 맞아? 그럼 실근의 개수는 한 개라고 하는데 그는 두 개인데 왜 한 개라고 해요? 중근. 똑같은 거 두 개 있잖아. 두 개라고 해야 되잖아. 집합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집합이 딱 나온 시점, 집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학이 대변화가 일어났거든. 모든 수학적인 그 사고들을 다 집합에 맞추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든 개념들이 다 얼그러져 버렸어. 근데 봐봐. 그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x 바 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당연히 1과 2를 원성하는 집합일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봐봐. x 바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런 집합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1 두 개라면 1, 1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집합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래. 똑같은 건 하나만 써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원래는 두 개가 되는 게 맞는데 중복이 되면서 그냥 하나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얘를 한 개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인 건 맞아. 그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서로 같은 두 근. 근데 실근의 개수를 할 때는 한 근이라고 취급하는 이유가 집합 베이스로 가서 그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집합에서는 서로 무조건 구분이 돼야 되니까 A랑 B랑 B랑 C랑 C랑 A는 다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뭐 조건 제시법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그림에 얘랑 좀 다르지. 지금 83페이지 봐봐. 이 그림 옆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 세 가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3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 3번. 여기는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세요. 해보세요. 직접. 네, 3번, 2번이에요. 그럼 쭉 없어. 그렇지, 쭉 못 쓰지. 그러니까 땡땡땡 이렇게 쓰는 거야. 땡땡땡.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 딱 쳐놓고 여기서 얘를 x 바 해가지고 x는 이 문제랑 다르네. 지금 좋은 문제랑 그지? 네. 이렇게 할게요. 요거대로 가보자. 요거 x는 5의 양의 배수 해가지고 이렇게 중괄호를 딱딱 막아주면은 얘를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씁니다. 그렇지. A는 어떻게 됐어? 1과 2와 3과 4와 6과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치고 벤다이어그램 조건 제시법으로. 일단 벤다이어그램 해보자. 해봤어. 1, 2, 3, 4, 6, 12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 조건 제시법이 이건 진짜 되게 다양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 얘 똑같이 그냥 12의 이거 하면 돼. x는 12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버리면 걔가 그냥 조건 제시법. 간단하죠?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얘는 여기서 원소 나열법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그냥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조건 제시법. 얘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A는 뭐가 되면 될까? 여기 밑에 써있네. 이거 봐봐.
칠파된 거야. 그치. 그럼 얘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 내가 그 x라는 변수를 하나 좀 설정을 해봐야지. 그죠? 원소로 쓸 거가 뭔지 먼저 설정을 해봐야지. 그래서 x는 뭐하면 돼? 소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x 값들이 다는 원소예요. 이렇게 써버리거든. 간단하죠? 다음 이건 어떨까? 얘는 진짜 표현 되게 다양하겠다. 딱 3명만 해보자. 규서. x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2의 배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길지 않니? 이걸 만족하는 x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길지? 중경이. x 바 이렇게 할까요? x 바. 뭐지? x는 2 이상 50 이하인 2에서 x는 뭐라고 하면 돼? 2의 배수? 그 2x는 뭐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돼요? 2x 오케이? 1에서 25 인 x는 자연수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내가 볼 때 생각하기 나름이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내가 잘 생각해서 써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집합에는 이런 종류의 집합들이 있대요. 일단 보자. 한번 읽어보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집합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원소가 1부터 10까지 딱 10개만 있는 집합이잖아. 그지? 근데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면 10, 11, 12, 13에서 쭉쭉쭉쭉 계속 커지는 이런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예요. 그지? 근데 얘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이걸 만족하는 x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얘를 제가 다시 표현하면 얘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 좀 허전하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공집합.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편의상 집합으로 보아서 그걸 공집합이라고 MT셋, 널셋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기호로 씁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S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를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억해요 이거? 그냥 봐봐. 함수가 있어. 우리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괄호 땅땅 쳐놓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잖아. 보통 이제 숫자나 문자 이렇게 집어넣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n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 근데 여기는 얘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집합이 들어가요. 그럼 얘 뜻 자체가 뭐냐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어요. 여기는 얘가 1과 2와 3만 원소로 갔네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NA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얘는 3이 됩니다. 3개네요. 간단하지? 그렇죠? 그럼 이거 어때? 이거 잘 봐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뭐야? 하나지. 그치? 뭘 원소로 갖는 거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얘랑 같을까 다를까? 딱 봐도 다르잖아. 공집합. 얘는 진짜 공집합이야. 그치? 근데 얘는 공집합이라는 걸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구분할 수 있겠지? 진짜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 이거 문제 똑같지, 완전히? 똑같네. 보자, A부터. 여기는 얘를 봤더니, 여기 얘를 봤더니 3부터 3, 6, 9, 12 이런 식으로 한 3의 배수인데 99까지 가는 요런 집합이었어. 그럼 집합 A를 내가 조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2번 문제네. 2번 문제 먼저 해보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윤재 해볼까, 윤재? 뭘로 할래? 얘를 뭘로 쓸래? 여기. X라고 쓸래? 여기 지금 A를 조건제 집합. 3보다 크거나 같고요. 99보다 작거나 같은 요원이 X의 뭘 자연수? 진짜? 그렇지, 3의 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시험이 한번 해보자. 저걸로요?
나는 얘를 3x로 봤으면 참 좋겠어. X는 1부터 어디까지? 33까지.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다. 그치?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다. 그치? 다 괜찮아.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거 가볼게.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하나 써줬어. 보통 이제 막 가르칠 때 보통 상수창 모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얘는 그냥 2야, 2. 오케이? A라는 집합에 A가 들어있어요. 라는 뜻. 오케이? 그럼 봐봐. A라는 집합에 지금 60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60 들어있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 B라는 집합을 볼게요.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가 한번 불러보자. 하나씩. 몇부터 돼요? 2부터 됩니다. 3, 5, 7, 11, 13, 17, 19.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보니까 지금 19라는 원소가 들어있네요. 여기 얘는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안 들어있으면 여기 짝대기 하나 이렇게 더 거주면 되는 거야.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C라는 얘를 봐봐. C. 그럼 다시 중경이 얘.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요? A는 자연수래. 1. 2분의 1. 3분의 1. 쭉쭉쭉쭉.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 안에는 9라는 원소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그죠? 9분의 1은 있을 것 같은데 9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없습니다. D라는 집합은 어때? D라는 집합 얘를 봐봐. 얘를 읽어보자. 규서야. 오케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과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그럼 봐봐. 1이라고 하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나요? 잘 봐봐. D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과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들어있어. 맞죠? 저기 1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치? 얘가 맞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이렇게 해서 1 이런 게 하나 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된단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근데 구분을 잘 해야 돼. 좀 헷갈려요. 다시 D 안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자, 유한집합인 거 모두 찾아주세요. 여기는 얘 몇 개입니다. 원소에서 몇 개일까? 딱 봐도 33개. 그죠? 여기는 얘 몇 개예요? 요만큼 개. 그죠? 그 다음에 C는 무한히 많네요. 그래서 계속 축축하겠지. 그 다음 D는 몇 개? 2개. 그죠? 유한집합인 거는 A랑 B랑 D 이렇게 세 개. 원소의 개수가 아까 보여줬습니다. 됐죠?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있어요? 그치. 자, 다음 봅니다. 이제부터는 뭘 연습할 거냐면 조건제시법 연습을 좀 해볼게요. 오늘 집합 표현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시원하. 두 번째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너희들 함수 쪽 가면 진짜 많이 쓰여요. 되게 많이 쓰여. 그 다음에 나중에 집합에 연산할 때도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전에는 일단은 집합이 뭔지 너희들이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이런 거 한번 봐. 지금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집합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연산을 했어. 저희 플러스 동그라미 라는 연산을 했어. 이건 이 문제에만 나와 있는 연산이에요. 더하기나 빼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대. X를 원소로 갖고 싶은데 그 X는 A 더하기 B로 결정을 해놨대. 근데 A는 A에 있는 원소였고요. B는 B에 있는 원소였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근데 봐봐. 여기 얘가 0, 1이고 얘가 1, 2야. 그럼 내가 여기서 A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내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가 돼? X 바 해가지고 X는 똑같이 그냥 A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A는 뭐가 되는 거야? 0과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의 원소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1과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일 겁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모든 X 값 애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걸 다 써야 되잖아. 그럼 이럴 때는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다 해주면 돼. 모든 경우를. 오케이? 봐봐. x를 분명히 내가 a 더하기 b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a가 될 수 있는 거는 0도 되고요. 1도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거는 1도 되고요. 2도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네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죠. 이거 두 개 더하면 2네. 2는 똑같은 게 또 있으니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요거 두 개 더해봤더니 얘는 3이네요. 그러니까 1과 2와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요런 집합이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어떨까? 얘는 어때요? 그냥 바로 가보자. 2번. 그럼 여기는 얘는 분명히 A랑 A에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여기도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될 수 있는 게 0과 1이라면 B가 될 수 있는 것도 0과 1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0, 0 더하면 0이고 0, 1 더하면 1이고 0, 1 더하면 1이고 1, 1 더하면 2죠. 근데 1은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 집합이 두 번째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3번 어때? 3번.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얘랑 요 작업을 또 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얘는 1번에서 한번 구해봤잖아. 그치? 여기 있는 얘가 뭐였어요? 얘가 1과 2와 3이었네. 그치? 얘랑 누구랑? 1과 2만 원소로 갖는 집합. 요거랑 두 개를 요런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과 1 더하면 2가 되고 1과 3, 2 더하면 3 되고 1과 3 더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2와 1 더하면 3 있네요. 그 다음에 2와 2 더하면 4 있네. 2와 3 더하면 5가 됩니다. 노가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렵지 않지? 괜찮아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쉬죠.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관계, 두 개의 집합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텐데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부분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 뭘 것 같아? 어떤 집합의 부분만 원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두 개만 딱 골라가지고 1과 2만 이렇게 딱 돼 있는 얘는 여기는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치? 이런 거를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는 이 집합을 내가 A라는 집합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집합을 내가 B라는 집합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A라는 집합은 다시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이렇게 있을 때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는 뜻으로 여기다 이게 C라는 기호를 써줍니다. 오케이? 저 C는 뭐예요 제가? 영어 통해서 자꾸 영어를 물어봤는데 C는 뭐야 제가? 포함한다. 컨테이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C입니다. 아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기호는 뭐였어? 엘리먼트, 오케이? 원소.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야.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내가 정의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런 거고,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정의할 때는 이런 기호를 써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집합 A에는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의 부분으로 만든 집합이 여기는 이 B라는 집합입니다. 라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B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여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포함하고요.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뭐가 됩니다? 부분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혹시 이런 거 가능할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B라는 집합은 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거 두 개 동시에 만들까?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치? 둘이 완전히 같다면 부분 집합 서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여기 A가 있었어. 똑같이 이렇게 되는 얘가 B가 이제 똑같이 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분으로 만든 게 부분 집합이라면, 근데 이 전체를 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집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얘는 A랑 B라는 집합 두 개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의 상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봐봐, 이 정의를 꼭 잘 봐야 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아요.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너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도 같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 구성하는 애들이 각각 다 같으면은 두 개가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게 정의가 아니라 이 두 개의 집합이 같아요의 정의는 원래부터 이렇게 그냥 생긴 애였어. 오케이? A의 부분 집합이 B였고 B의 부분 집합이 A가 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합니다? A랑 B랑 서로 같아요 라고 정의합니다. 됐죠? 여기 있는 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알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왜냐면 너희가 그냥 추상적으로 A랑 B랑 서로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얘의 정의랑 지금 조금 차이가 있어. 결론은 같겠지만, 그치? 결론 너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되면 두 개 같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얘의 정의를 얘로 떠올리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 그럼?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 서로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서로 같지는 않대. 이런 집합을 가지고 우리는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봐봐. 말뜻을 잘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었어. 여기는 얘가 지금 아까처럼 뭐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있었나 봐. 이라고 얘기했구나 여기서.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러면 얘 부분 집합을 다 써봐. 뭐가 될까? 얘 부분 집합은 1만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2만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3만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1과 2를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와 3을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과 3을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과 2와 3을 원소로 가는 집합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총 몇 개?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얘 부분인 거 맞잖아. 그치? 얘도 얘 부분인 거 맞고 얘네들이 전부 다 얘 부분들인 거 맞잖아. 근데 얘랑 얘는 어때? 완전 똑같지? 그러면 진짜 의미로 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하나를 딱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집합 B에 뭐라고 합니다?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 다시 봐봐.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다시 말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지?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런 거. 공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공집합의 진 부분 집합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빼내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진 부분 집합은 뭐가 아니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얘를 가지고 얘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 정의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좀 한번 세보고 싶은가요? 좀 전에 다 나열해서 썼듯이 지금 괜히 전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얘 부분 집합들은 공집합부터 시작해가지고 1을 원소로 가는 집합 내가 왜 지웠을까? 이렇게 되고요. 또 1과 2 이렇게 되고 2와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1과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과 2와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총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8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소의 개수가 딱 정해지면 거기 있는 걔의 부분 집합의 개수도 딱 정해지겠네? 그럼 걔를 좀 쉽게 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분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은 A라는 집합 안에는 1과 2와 3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1이 요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맞아? 1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의 원소가 1이 되기도 하고 얘의 원소가 1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죠. 맞아? 그럼 요 1 입장에서 얘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가지가 돼요? 2가지가 되죠. 그 연속해서 여기는 2 얘도 여전히 2가지 3도 여전히 2가지.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요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 있는 얘는 여기 바깥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 부분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가 있고요.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도 여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가지가 됩니다.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게 쉽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총 8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먼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 내가. 그러면 A라는 부분집합 중에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저기 있는 저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요. 1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라는 물음이었다면 사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 얘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근데 1은 무조건 가지고 있고 싶댔어. 그럼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그치? 그러니까 그 2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여기 얘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게 뭐가 됩니다? 제곱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을 골라봤더니 몇 개가 됩니다?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1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 오케이? 1이 안에 무조건 안 들어갔으면 좋겠네.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결정된 거잖아. 그치? 그럼 여전히 남은 거 두 가지 있으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얘도 1이 없는 것들을 세봤더니 얘는 몇 개가 됩니다?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3개죠. 맞아요? 총 4개였을 텐데 자기 자신은 빼달래매. 그래서 그럼 다시 반대로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그런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다시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없어요? 잘 봐. 얘는 진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안 되지. 얘만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진 부분집합이거든. 그치?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3개예요? 4개죠? 이해돼요? 요거랑 요거 4개잖아. 아까는 1을 뺐는데 지금은 1을 안 뺐어요. 그 이유는 뭐야? 얘. 그치? 얘가 어차피 없으니까 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봐봐. 원소의 개수를 좀 늘려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A라는 집합이 X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가지고 X10까지 이렇게 있었대.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0. 그렇지. 2의 10제곱계 1024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X1이랑 X2는 이렇게 쓸까? 반드시 포함되는,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하고 싶대. 나머지 두 개. 그렇지. 얘는 그럼 2의 8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거 이해돼요?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반대로 X3이랑 X4는 X5까지 할까? X5까지 얘네들은 포함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일까? 2의 7제곱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선택권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지? 나머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7개 남았으니까 얘는 2의 7제곱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1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데 X2라고 하는 건 무조건 포함이 되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8제곱계 되겠죠. 이해됐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이걸로 생각의 틀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잘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7제곱 왜? X1이 안 들어가서 X는 안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요. 얘 무조건 들어가. 얘 무조건 안 들어가. 진부분집합의 개수. 그냥 똑같아요. 똑같지? 왜? 안 들어가면 어차피 얘 안 들어갔잖아. 얘 안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그래서 근데 봐봐. 얘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거든? 이게 T제곱 2의 7제곱이 아니야. 잘 생각해. 이 T제곱 마이너스 아니지. 아니 8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2의 8제곱에서 빼기 하나를 해주면 되겠다. 왜? 다 들어간 거 자기 자신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요거는 진부분 집합 개수 2의 7제곱 2의 7제곱 이지. 왜? 얘네들은 다 안 들어간다니까. 자기 자신 될 수 없잖아. 오케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얘를 한번 읽어볼래요? 공집합과 공집합과 얘를 원소로 가는 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을 원소로 가는 집합 맞아요. 다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 다시 뭐라고?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고요. 그치? 1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원소로 갖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요. 이런 집합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A라고 쓸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로 공집합이 있어요. 이거 맞을까? 맞아요. 누구 때문에 만든 거야? 공집합 얘는 누구예요? 첫 번째 얘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맞을까요? 네. 이건 무조건 맞다고 했잖아. 네.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은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가보자. A라는 집합에 원소로 누가 있어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어요. 이거 맞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누구 때문에 만든 거야? 세 번째 얘 때문에 만든 거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누구 때문에 만든 거야? 세 번째 첫 번째 때문에. 떠올려. 생각해봐. 봐봐. 얘의 의미가 뭐예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네. 오케이? 얘는 뭐예요? 공집합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얘 부분집합 중에는 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그 집합은 여기는 얘 부분집합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보자. 이제 이렇게는 이게 맞나 봐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네, 확실히 아닙니까? 네. 얘는 뭐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맞아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여기 셋 중에 어디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됩니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어때?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그치? 얘가 이제 세 번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봐봐. A라는 애의 부분집합이래. A라는 애의 부분집합인데 A라는 애는 얘나 얘를 원소로 갖는다며. 그러면 이거 세 개 중에서 부분만 딱 떼가지고 내가 집합을 하나 새로 만들면 그 중에는 저기 있는 저 세 번째 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집합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아, 맞아요? 그 집합이 얘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 그렇지? 이거 가지고 말장난 되게 많이 해요. 정확한 의미를 알면서 풀면 되게 쉬운 건데 이게 본인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뭐 요걸 뗀 게 원소들입니다라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가르치고 없는데 읽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는 뜻이니까 요 A라는 집합의 원소에 여기 있는 얘가 들어있나요? 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럼 이런 건 어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맞아? 맞죠? 맞아요? A라는 집합은 이거 세 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그 부분으로 얘랑 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을 선택하면 걔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 맞잖아. 얘랑 얘만 선택해서 그걸로 집합을 만들면 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맞죠. 이해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것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게 되게 헷갈려. 그치? 되게 사소한 건데 되게 헷갈려. 근데 요거 지금 요 상황을 너희들 좀 어디다 써놨으면 좋겠어. 요 화살표인지 화살표까지 해가지고 뭐가 뭔지 정확하게 딱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이 눈으로 그냥 그리면 돼. 자, 1번 봐봐. 공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밖에 없네요. 다들 동의합니까? 오케이. 두 번째,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두 개밖에 없겠다. 얘 진부분집합은 뭘까? 공집합 하나밖에 없겠다. 이게 좀 헷갈려.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빠져야 왠지 진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진부분집합은 뭐야? 자기 자신 하나 뺀 거가 진부분집합입니다. 됐죠? 됐어요? 그리고 얘 일단 원소의 개수 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 부분집합의 개수? 4개. 공집합, A만 원소로 가는 집합, B만 원소로 가는 집합, A랑 B를 원소로 가는 집합. 이렇게 4개가 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렇죠? 8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소가 N개인 부분집합의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얘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되겠어? 한번 써볼까 이거? 차근차근 써봐.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겠지. 한번 써봐. 뭐뭐뭐. 자, 다 얘기했고 이제 바로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자, 집합 A가 A, B, C, D, E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가봐. 원소 개수는 5개가 있네요. 이제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5제곱개. 그치? 32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A와 B가 속하지 않고 싶어. 얘네들을 빼놓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얘는 몇 개? 2의 세제곱개. 8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와 B가 무조건 속하고 싶어요. 얘네들을 무조건 포함시켜주세요. 그럼 포함된 거니까 얘네들 신경 쓸 필요 없어. 나머지 가지고 2의 세제곱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속하고 그 다음에 C는 속하지 않는데 그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얘는 4개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진부분집합 얘기해볼게. 얘는 진부분집합 몇 개일까? 17개. 잘 생각해봐. 진부분집합이 뭐예요? 7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벌써 자기 자신이 제외가 됐겠지 다들. 왜? 얘랑 얘는 무조건 빼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8개가 됩니다.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자기 자신 하나 제외를 해야 되니까 얘는 7개가 됩니다.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 개수 여전히 4개, 진부분집합 개수 4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자, 거기 이거 봐봐. 요기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만 좀 해줄게.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입장 차이가 있어. 입장 차이가. 뭐냐면 내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상황과 얘를 내가 B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A라고 하는 애는 A는 B의 뭐입니다.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B는 B를 주어로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얘는 A를 주어로 생각한 거지. B를 주어로 생각한다면 B는 A를 뭐해요? 포함해요. 이렇게 읽으면 돼. 오케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읽는 독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그럼 얘를 봐봐. 이 X라는 집합은 내가 X라는 집합의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맞아요? X라는 집합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그럼 얘를 주어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는 여기 1번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 1번을 읽으면 X는
1과 2와 4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해요? 포함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요 기호 2번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1과 2와 4와 8과 16과 3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뭐가 됩니다?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됐어요? 요 독해를 잘 해야 된다. 이거 써놔 있다가. 그럼 봐봐. x는 얘의 부분 집합인데 1과 2와 4는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냥 x는 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2의 6제곱 하면 될 텐데 그 중에서 1과 2와 4는 무조건 포함시키고 싶대.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세제곱개, 8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알지? 요 문제 위에다가 요거 하나 써주고 이렇게 요거 89페이지 위에다 요거 하나 써주고 요대로 읽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20-3번을 풀어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A라는 집합이 다시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를 내가 B라는 집합이 포함한데 안 들어가면 C라는 집합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근데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당연히 C는 A의 부분 집합이겠지. 오케이? 그거에 몇 번 얘기해요? 저기는 저 기억 얘기가 되겠다. 간단하죠? 그게 당연한 얘기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이렇게 돼 있대. A랑 C, 그 다음에 B랑 C 이렇게 돼 있어.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A라고 하는 게 C의 뭐가 된다? C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맞아? 근데 B라고 하는 것도 뭐래? C의 부분 집합이래. 그럼 얘네들이 같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쯤에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마찬가지지 뭐.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를 이렇게 B가 이렇게 품고 있대. 근데 C도 품고 있대. 그럼 얘랑 같을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이게 C였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리을. 요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 상등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건데 간단해. 봐봐. 얘랑 얘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A랑 C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 C랑 A랑 이런 포함 관계가 붙었어. 그럼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의 정의였는데 A랑 C는 같다. 상등의 정의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A 대신에 뭘 넣어봤어? 그러니까 C를 넣었어. 그랬더니 얘도 뭐가 B랑 C랑 이렇게 또 이런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생각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B랑 C랑 또 같은데 이런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거 세 개가 다 같네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됐죠? 그 상등의 정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0-5번 풀고 쉴게요. 자, 지금부터 할 것은 집합의 연산입니다. 연산.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산에는 뭐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수에 대한 연산, 뭐 다항식에 대한 연산 이런 거였잖아. 그럼 집합도 연산을 하고 싶대. 근데 집합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여기에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는 뭐 2가 있고 4가 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집합 A랑 B를 두 개를 더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취급을 할 거고, 곱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취급을 할 거고, 나눠주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그치?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과 집합의 연산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가 아니라 다른 네 가지로 정의를 하거든.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다, 그지?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정의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얘의 의미가 뭔지 너희가 직접 한번 판단해. 간단해요. 얘는 지금 X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X라고 하는 애가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라고 하는 게 B의 원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서 아니 여기 5 하나만 더 넣어. 그렇지. 이렇게 됐으면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였으면 좋겠습니다니까 저기 있는 쟤네들을 다 더한 거다. 근데 똑같은 건 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똑같은 건 또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얘는 뭐가 됩니다? 1과 2와 3과 4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지?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지금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A 합집합 B 이렇게. 오케이? A 합집합 B.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야. 얘는 합집합이라는 기호예요. 오케이? 합집합은 뭐 해주세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인 애들만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쟤네들의 합집합은 이만큼이다. A 합집합 B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되게 쉽지? 두 번째, 교집합은 얘를 가지고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교집합. 자, 얘는 A의 원소이면서 AND 그 다음에 얘는 B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A의 원소여야 돼 일단. 근데 그 중에서도 B의 원소여야 돼. 그럼 뭐겠어요? 얘겠지. 그지? 그럼 저거 두 개 집합 저렇게 있을 때 쟤네들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저거 집합 두 개 저렇게 있대요. 2랑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지금 하나의 집합 표현 방법이잖아. 맞아요? 집합 표현 방법이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어. 됐나요? 얘도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을 거야? 얘를 빼기라고 읽으면 안 돼요. 집합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 알았지?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합집합, 교집합, 얘는 차집합이라고 읽어. 오케이? 읽을 때도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A, 차집합, B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X바 해서 X는 A의 원소이고 싶어요. 그런데 X는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이런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인 애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봐봐. 이게 차집합의 의미를 알겠어? 차집합이라는 게 얘에서 얘를 빼주세요. 봐봐. 얘에서 얘를 빼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사실상 빠지는 게 뭐랑 뭐만 빠지는 거야? 2랑 4만 빠지는 거죠. 여기 빼기 5가 더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이제 여기는 이 원소 중에서 얘 원소 있는 것들만 다 빼주세요. 이런 게 차집합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돼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는 여기는 요만큼만 뭐가 됩니다? 차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그 다음 마지막 여집합은 뭐냐면 보통 이제 집합을 생각할 때는 전체 집합이라는 걸 생각하거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도 사실은 이렇게 전체 집합을 생각해요. 이 안에서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A의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여집합이라고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해요. 여집합. 오케이?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정의가 뭐였냐면 X바 해가지고 얘는 X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그런데 X라고 하는 게 뭐였으면 좋겠어요? A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전체 집합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바깥의 부분이 뭐가 됩니다?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너희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여기 있는 얘네들의 정의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정의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실제로 이렇게 원소들이 주어져 있을 때 걔네를 가지고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이나 여집합을 실제로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 오케이? 그거까지만 잘하면 일단은 집합에서 하는 그 연산질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뭐가 성립한다? 뭐 교환법칙 더하기나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 다음 분배법칙 성립한다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B 합집합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기 있는 얘는 A, B 교집합 A 이렇게 뭐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런 것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내가 여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여집합이 되고요, 얘 여집합이 되고 얘가 교집합이 됩니다. 이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연산 법칙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연산 법칙을 하기 전에 너희가 이게 집합의 연산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럼 몇 가지만 좀 해볼까? A차 B가요. 그 A, Q, B에 여 되죠. 그렇지.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볼까? 네,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주긴 할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봐봐. 얘가 뭘까, 얘가? 이것처럼 생각하면은 얘는 B의 여집합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 의미대로 가자면 얘는 X는 모이고 싶어요. A의 원소이고 싶어요. 근데 X는 모이고 싶어요. B의 여집합의 원소이고 싶어요 라는 뜻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내가 다시 말하면 X는 B의 원소가 아니고 싶어요 라는 뜻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이거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 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을 때 그 결과가 A 차집합 B가 됩니다 라는 결론도 하나 얻어놓으면 좋겠다. 나중에 연산 법칙 할 때는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우리 뺄셈을 할 때도 교환 법칙 성립 안 하지. 결합 법칙 성립 안 하잖아. 맞아요? 빼기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거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나중에 연산지를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오케이? 요렇게 저기 있는 저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싹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연산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그 연산 법칙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구성할 거고, 근데 이 연산이 되게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 그 복잡해진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연산을 통해서 걔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얘네들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간단한 테스트를 봐봐.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A에다가 합집합 B를 했대요. 근데 여기는 얘가 갑자기 A가 됐네.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 어떤 상황이었을까? A와 B의 관계가 어때야지 이렇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아요? A랑 B랑 같아도 이렇게 되긴 해. 근데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 A가 A에 속해. 아니, B가 A 안에 포함돼요.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A였어. 근데 요 안에 이제 B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 그럼 얘랑 합집합 해봐야 뭐 어차피 얘겠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결국 얘는 뭐가 됩니다. A라고 하는 게 다시 B라고 하는 게 A에 완전히 포함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A 교집합 B를 해봤더니 걔가 이번엔 A가 됐대.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B가 A랑 A가 B에 포함. 그렇지. A가 이번엔 B에 포함되면 되겠지. 왜? 이렇게 됐대. 교집합을 했는데 걔가 A란 소리는 겹치는 부분 자체가 A란 소리잖아, 그지? 이렇게 판단하기 가장 좋아요. 너희들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할 때 가장 기본형, 2개짜리 기본형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거든? 이렇게. 이게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근데 봐봐. A 교집합 B래. 그럼 그 부분은 얘잖아. 맞아? 근데 걔가 뭐래? A래. 그러니까 A는 요거밖에 없었다는 뜻이지. 그럼 요거 싹 이렇게 지워봐. 요게 A네. 맞아요? 그러니까 B가 A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게 되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 A에다가 합집합했어요. A에 여집합을 했대. 얘는 뭐가 될까? 그 전체. 얘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A에다가 교집합에다가 A 여집합을 했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A가 A인 것들, 얘는 A가 아닌 것들. 그지? 두 개를 공통 부분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공집합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집합에다가 합집합, 공집합을 했어요. 이런 거 할까요? 방향은 저 A요. A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애였잖아.
얘에다가 얘를 합집합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 A가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이 되지. 그죠? 그럼 A 교집합, 공집합은 뭐가 될까요? 얘는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없어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A 집합 안에 공집합이 있고 공집합만 있고 B 집합 안에 공집합만 있는데 그게 차집합에서 어차피 공집합이 아니라 아,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이렇게 있어? B라는 집합에도 이렇게 공집합이 있어? 근데 A 차집합 B를 하고 싶었어? 그냥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맞아요? A라는 집합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주세요. 무슨 소리야? 맞지? 아니. A라는 집합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주세요. 그럼 여기서 얘를 싹 빼. 아무것도 안 남았네. 아무것도 안 남은 공집합. 됐어요? 그래요. 다 된 건데, 봐. 여기서 이 B랑 A랑 이렇게 바꿔도 되지? 네.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A 되는 거니까 뭐 이상 없지? 서로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죠? 교집합도 똑같잖아. 이거 두 개 바뀌어봐야 똑같지?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다음 차집합은 얘랑 얘랑 바뀌면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리지. 네. 교집합? 아니,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집합은 뭐 그냥 하나짜리니까 뭐 교환 법칙 이런 거 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어떨까? A의 여집합입니다. 그 A 그 A지. 아닌 게 아니면 긴 거잖아, 그지?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떨까? 전체 집합, 여집합, 그거 동그라미고 동자. 네. 맞아요? 그럼 공집합,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거, 아무것도 없지 않은 거, 다 있는 거. 됐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되게 많이 배워, 다음 시간 기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이런 건 어떨까? A 차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잘 봐요. B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A 거는 A는 B입니까? A 이거 B A 요거 B 네. 뭐가 요거야? A랑 B랑 누가 더 커? A A가 더 커요? 아니 같아요? B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생각해? 응? 둘 다 공집합이면 공집합 되는 건 물론 맞지? 같아요. 같아요? 생각해봐. 봐봐.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다 빼봤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대.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다 빼봤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됐다는 소리네. 지하도 그렇지. 이렇게 됐다는 소리. 맞았네.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조금만 더 가보자. A 합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안 맞는 합집합. 합집합은 얘한테 있거나 아니면 얘한테 있어요 라는 뜻인데. 그렇지. 그 체리 체리. A도 체리고요. B도 체리고. 공집합이에요. 오케이? 공집합. 둘 다 공집합이어야지 합집합은 공집합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오늘의 퀴즈.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래요. 뭘까요? 오우, 정답. A, B. 왜? 그 저희 위에서 A 빼기 B와 A 저 있잖아요. U 뒤집어 합집합. 네. 아니 그 C. 저왼 오른쪽 위에 이거. 네, A 빼기 B가 그거잖아요. 이거 뭐라고 읽어? 읽어봐봐.
읽을 수 있어야지.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다시 B가 A를 포함합니다. B가 그죠? A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B가 A를 포함하는 거지. 얘는 A는 A가 B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A가 B를 포함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랑 B랑 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게 A는 B입니다. 그 상등이었잖아, 그지? 집합의 상등 이야기였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A 합집합 B를 했는데 걔에다가 교집합 A를 한번 해봤네요. 이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A 합 B에다가 교집합 A를 했네요. A가 되겠지 뭐. 이게 이제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자꾸 합집합이래요. 여기다 A고요. 여기가 B래요. 합집합이 이만큼인데요. 여기에다가 A를 교집합하고 싶어요. 겹치는 부분들 찾아주세요. 그냥 A지. 얘 합집합입니다. 여기 합집합. 유나이 유나이트. 넘어가. 이거 유니까 이거 다 넣는다는 걸로 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뭐야? 유니가 뭐야? 하나. 하나. 그럼 유나이트가 뭐야? 연하. 연합. 내 의미로 합집합이다 사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사실 이거야. L. 엔드. 오케이? 그거의 그 기호예요. 엔드. 됐죠? 얘 그냥 합집합이라고 읽으면 되고 얘는 교집합이라고 읽으면 돼. 그렇지? 요렇게 된 거라고 읽지 말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 A 교집합 B에다가 A를 합집합했어요. 그렇죠. A 합이 그 A지. 생각해봐. 그냥 그려보는 거야 머릿속에.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됐는데 얘랑 교집합은 요 부분이었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얘랑 뭐였 때? 합집합했대요. 그지? 그게 당연히 A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런 연산 법칙을, 이런 연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거기 20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니? 90. 30 말고 더러운 거 같아. 102페이지에 잠깐 펴볼게요. 102페이지. 그래도 곱셈 보고 싶거나 친절한 거. 개만치. 그래도 얘네는 뭔가 좀 납득이 가잖아요. 납득이 가지. 네, 그럼 보면은 왠지 나오잖아요. 막 곱셈 공식처럼 막 그치. 저렇게 외워라.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거기 있는 걔를 다음 시간에 암기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암기해오는 것까지를 숙제로 변경합니다. 네. 됐어요? 거기 있는 걔를 다 암기해 오세요. 그렇죠? 암기를 안 해도 돼. 거기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꼭 바로 딱딱 나온다 싶으면은 그거는 괜찮아. 그렇지? 그게 안 돼요. 몇 쪽이요? 그래요. 근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바로 한 단계 거쳐서 가도 상관없다는 거. 이거 15번까지요? 쫙. 그게 다예요. 응?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 B 단계. 아. B 단계. B 하면 됩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